55편 고뇌의 끝 결단을 내리다. 자신의 존재가 아내의 삶의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현자의 가르침 이후 섭의 마음속에서는 길고 긴 마지막 고뇌가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과연 아내를 위한 최선인지 아니면 아들의 삶에서 아버지를 앗아가는 또 다른 이기심은 아닌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다. 그의 여정은 멈췄고 그는 며칠 동안 트럭 안에서 칩거하며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깊은 심연과 마주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처음부터 되돌아보았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늘 허황된 꿈을 쫓았던 젊은 날. 그 과정에서 아내 순정의 꿈을 짓밟고 그녀의 시간을 훔쳤던 어리석은 과거. 그는 그 모든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죄인이었다. 그는 시간을 거슬러 갔던 10년의 세월을 떠올렸다. 마왕을 구하고 역사를 바꾸기 위해 발버둥 쳤던 시간들. 그는 그 시간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를 배웠다. 그는 구원자였다. 그리고 지금 그는 고독한 트럭커였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며 길 위에서 세상의 이치를 배우는 구도자였다. 죄인, 구원자, 구도자. 그의 내면에는 너무나도 다른 여러 개의 자아가 혼재하며 그를 괴롭혔다. 아키텍처는 이 모든 자아 중 어떤 모습의 그가 내리는 결정에 응답할 것인가? 죄인의 속죄인가? 구원자의 오만인가? 구도자의 깨달음인가? 그는 자신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길고 긴 고뇌의 밤이 지나고 새벽의 여명이 밝아올 무렵 그는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자신은 죄인도 구원자도 구도자도 아니었다. 자신은 그저 홍순정의 남편이자 가람이의 아버지일 뿐이라는 것. 그 깨달음은 그의 모든 고뇌를 한순간에 끝내버렸다. 남편으로서 그는 아내의 잃어버린 꿈을 되돌려줄 의무가 있었다. 아버지로서 그는 아들의 미래의 불행한 아버지를 기억으로 남겨줄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뿐이었다. 자신이 사라지는 것, 남편으로서의 마지막 의무를 다하고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은 그의 모든 역할의 마침표를 찍는 가장 완벽한 결론이었다. 그의 희생은 더 이상 속죄도, 구원도, 깨달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한 남자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하고도 순수한 사랑의 방식이었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길고 길었던 고뇌는 끝났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마지막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는 운전석 창문에 붙여놓았던 낡은 가족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의 얼굴에는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은 자의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56편 마지막 여정, 집으로 가는 길. 결단을 내린 섭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의 마지막 여정은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고뇌하는 순례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돌아가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 가람이가 현관문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는 듯 달려와 안겼다. 아빠, 섭은 아들의 작고 따뜻한 몸을 힘껏 끌어안았다. 이전의 포옹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슬픔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면 지금의 포옹은 오직 현재의 기쁨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는 아들의 정수리의 얼굴을 묻고 이 순간의 행복을 자신의 영혼에 깊이 새겼다. 저녁 식탁은 소박했지만 온기가 넘쳤다. 섭은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가람이의 학교 자랑에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었고 순정의 소소한 푸념에 귀 기울이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꾸밈없는 애정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순정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낯설게 하지만 싫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고 이후 변해버린 남편, 책임감 강한 가장이 되었지만 늘 깊은 수심에 잠겨있던 그였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유쾌하고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즐겁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섭은 잠든 가람이의 방에 들어가 머리맡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비록 아이는 잠들어 듣지 못했지만 그는 이야기 속의 용감한 아버지가 되어 아들의 꿈속을 함께 여행했다. 그는 아들의 이마에 아주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주 많이. 그의 속삭임은 더 이상 유령의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축복이었다. 가람의 방을 나온 그는 거실에서 홀로 뜨개질을 하고 있는 순정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에 앉아 엉켜버린 털실을 말없이 풀어주었다. 순정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오랜 부부처럼 말이 아닌 침묵으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흘러 순정이 졸린 듯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곤하어. 먼저 들어가 잘게.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섭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순정이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섭은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고마웠다, 순정아.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정말로 모든 게 다 고마웠어. 그의 눈빛에는 이 세상의 모든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순정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홀로 남은 섭은 자신의 손에 남은 아내의 마지막 온기를 가만히 느끼고 있었다. 이제 그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돌아보고는 어둠 속으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향해 걸어 나갔다. 57편 현자의 마지막 가르침, 기꺼이 잊혀질 용기. 섭은 자신의 마지막 성소 11톤 트럭의 운전석에 올랐다. 그는 시동을 거는 대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방금 전 자신의 손에 남아있던 아내의 온기가 그의 존재 전체를 감싸는 듯했다. 그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의 마음에는 한 점의 후회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조수석의 케이지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말했다. 현자여,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소.
케이지 안에서 현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게 울려 퍼졌다. 그렇구나, 벗이여. 그대는 마침내 그대의 길끝에 섰다. 현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의 마지막 여정을 위한 마지막 가르침을 내렸다. 그대는 자신의 모든 미래를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대의 영혼을 묶고 있는 마지막 쇠사슬이 하나 남아있구나. 마지막 쇠사슬이라니, 그것은 기억되고 싶은 욕망이다. 현자의 말은 섭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었다. 그대는 마왕을 구했지만 마왕은 그 사실을 영원히 모를 것이다. 그대는 아내를 위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지만 그녀는 그 선물을 준 이가 누구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대의 아들 가람은 보이지 않는 수호자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겠지만 그 축복이 아버지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대의 위대한 희생은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이름 없는 유령이 되어 시간의 저편으로 완전히 잊혀지게 되겠지. 현자는 섭에게 물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완전한 소멸. 그것이야말로 모든 희생 중 가장 잔인하고 고독한 것이다.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용기가 그대에게 있는가? 섭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알려지기를 혹은 최소한 아내만이라도 알아주기를 바랐던 자신의 숨겨진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현자의 말대로 그것은 그의 마지막 교만이자 미련이었다. 그는 눈을 떴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다. 상관없소.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평온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나의 희생을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저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뿐이다. 그들의 행복 속에서 나는 잊혀져도 좋소. 아니, 잊혀져야만 하오.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위한 나의 마지막 배려일 테니. 그의 대답에 현자의 목소리가 경이로움에 잠겼다. 그렇구나. 그대는 마침내 사랑의 가장 위대한 경지에 이르렀다. 진정한 사랑은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오직 온기만을 남길 뿐. 현자는 마지막으로 그를 축복했다. 가라, 나의 벗이여. 이름 없이 사라져. 모든 것 속의 온기로 남을 그대여. 이제 우주가 그대의 용기 있는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섭은 더 이상 섭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잊혀질 준비를 마친 하나의 순수한 의지였다. 58편, 아내의 손, 마지막 온기. 모든 가르침이 끝나고 모든 미련을 내려놓은 섭은 마침내 아키텍처를 발동시키기 위한 마지막 명상을 시작했다. 그는 현자가 가르쳐준 대로 자신의 의지를 붙들어 멜단 하나의 닷을 찾아 기억의 바다 깊은 곳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시간을 거슬러 만났던 18의 순정, 그가 구했던 마왕의 모습, 길 위에서 만났던 수많은 인연들. 그 모든 거창하고 비범했던 기억들을 그는 파도처럼 흘려보냈다. 그것들은 위대한 여정이었지만 그의 가장 근원적인 닻은 아니었다. 그는 더 깊이 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소박하고도 가장 진실한 순간과 마주했다. 바로 몇 시간 전 현관 앞에서 아내 순정이 자신의 손을 마주 잡아주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18 소녀의 것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고된 살림과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손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깊은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모든 실패와 어리석음을 감싸 안고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켜준 동반자의 온기였다. 원망과 연민, 사랑과 미움, 그 모든 감정이 녹아들어 있는 삶 그 자체의 온기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의식을 바로 그 온기에 집중했다. 그 온기를 자신이 창조할 새로운 세계의 근원으로 삼기로 했다. 순정이 살아가게 될 1985년의 세상. 그 세상의 햇살은 바로 이 온기를 닮을 것이고 그 세상의 바람은 이 온기를 품고 불 것이며 그녀가 만나게 될 모든 좋은 인연들 또한 이 온기를 나누어 가진 존재들이 될 터였다. 그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세계가 차가운 성공과 명예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이 따뜻한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찬 세상이 되기를 그는 마지막으로 기도했다. 그가 자신의 모든 존재를 걸고 아내의 손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를 떠올리는 순간 그의 심장에서부터 아주 작고 눈부신 빛 하나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아키텍처가 그의 순수한 위지에 응답한 것이다. 빛은 그의 몸을 서서히 감싸며 그의 육신을 투명한 빛의 입자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의 의식은 점차 흐려졌다. 세상의 모든 풍경과 소리가 멀어졌다. 시간이 녹아내리고 공간이 허물어졌다. 그의 존재를 이루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해체되어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으로 변환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의식 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감각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세상이 사라졌다. 시간이 멈췄다. 오직 단 하나, 아내의 손에 담겨있던 마지막 온기만이 그의 모든 것이자 새로운 세상의 모든 것이 되어 영원처럼 빛나고 있었다. 59편, 작별, 그리고 현자의 약속. 섭의 존재가 순수한 빛으로 화하는 순간 낡은 트럭의 운전석은 하나의 작은 우주가 되었다. 그의 희생으로 발현된 거대한 영혼의 바람이 좁은 공간 안에서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소리 없는 폭풍이었고 시공간의 법칙을 뒤흔드는 성스러운 에너지였다. 영혼의 바람은 조수석의 케이지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 순간 아들 가람이의 선물이었던 작은 햄스터 햄찌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 작은 육신을 감옥처럼 묶고 있던 물질 세계의 법칙이 섭의 희생 앞에서 힘을 잃은 것이다. 마침내 햄스터의 몸에서 순수한 빛의 형상을 한 현자의 영혼이 조용히 빠져나왔다. 수천 년의 유배에서 벗어난 그의 영혼은 본래의 모습인 자유로운 바람의 정령이 되어 섭이 만들어낸 영혼의 바람 속에서 춤을 추듯 유영했다. 그는 더 이상 길 잃은 나그네가 아니었다. 현자는 빛의 입자로 흩어져 가는 섭의 마지막 형상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경의를 담아 고개를 숙였다. 이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작별이네, 나의 벗이여, 나의 스승이여. 현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햄스터의 것이 아닌 바람의 울림이 되어 섭의 마지막 의식에 가 닿았다.
그대는 텅 빈 찻잔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마침내 우주를 담아내었다. 그대의 위대한 사랑은 내가 수천 년간 찾아 헤맸던 그 어떤 지혜보다도 숭고했네. 현자는 소멸해가는 섭을 향해 자신의 영혼에 새기는 마지막 약속을 남겼다. 나는 그대의 희생으로 자유를 얻는다. 이 위대한 은혜는 내 영혼의 영원히 각인될 것이다. 먼 훗날 그대의 혈족이 가장 어두운 시간에 처했을 때 나는 반드시 바람이 되어 돌아와 그 빚을 갚겠노라. 약속을 마친 현자는 더 이상 이 세계에 머무르지 않았다. 영혼의 바람은 그를 이끌어 차원의 벽을 넘어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 자유로운 바람의 흐름 속으로 그를 실어보냈다. 섭은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여정을 가장 위대한 친구가 경건하게 지켜봐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아무런 미련 없이 자신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60편 영혼의 바람, 새로운 시작 완. 모든 준비는 끝났다. 모든 작별은 끝났다. 섭의 존재는 이제 오직 안의 순정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순수한 의지만이 담긴 하나의 빛나는 점이 되어 있었다. 운전석을 가득 채웠던 빛이 이제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가장 찬란한 광망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의 마지막 의식 속에서 그가 설계했던 1985년 가을의 서울이 완벽하게 재현되었다. 그는 그 세계 속에 자신의 마지막 사랑이자 축복인 아내의 손에 담겨있던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 온기가 그녀가 살아갈 새로운 세상의 태양이 되고 바람이 되고 따뜻한 사람들의 미소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의 모든 시간과 기억을 당신에게 주니 부디 당신은 당신의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꽃으로 피어나시오. 그의 마지막 염원과 함께 빛이 폭발했다. 섭의 존재는 완전히 소멸했다. 11톤 트럭의 운전석은 텅 비었고 조수석의 햄스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한 남자의 길고 길었던 속죄의 여정은 마침내 아내를 위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희생으로 완성되었다. 별별 1985년 가을 여의도 24살의 홍순정은 방송국 앞을 흐르는 한강의 윤수를 바라보며 크게 심호흡을 했다. 오늘부터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라디오 프로그램 달이 빛나는 밤의 위 신입 작가였다. 그녀가 방송국을 향해 힘차게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아주 잠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며 무언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이상한 상실감이 그녀를 덮쳤다. 마치 아주 길고 슬픈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이상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의 심장은 오늘부터 시작될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와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방송국의 거대한 회전문을 통과하며 새로운 세계로 들어섰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방금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간 그 바람이 다른 차원에서 그녀를 사랑했던 한 남자가 보낸 마지막 입맞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이 발걸음이 그 남자의 모든 것을 바친 희생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제2부 햄스터 현자와 트럭커 위 막이 내리고 제3부 달이 빛나는 밤의 위창대한 서막이 올랐다.